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느낌일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배려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챙기고 있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항상 내가 손해보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느낌은 뭔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하지? 사실 손해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경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항상 손해보는 느낌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지치신 분들,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의 선택입니다. 조금만 덜 참고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존중받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느낌일까? 지금 시작합니다.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패턴. 먼저 이 패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데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부탁이 옵니다. 솔직히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합니다. 힘들면서도 합니다. 상대방은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받습니다. 나는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쌓입니다. 한 번의 손해가 아니라 쌓인 손해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로 터집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인데 그날은 그게 안 됩니다. 상대방은 영문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저래 하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패턴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최근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겠다고 말한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건 아닌가요? 착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보는 이유를 착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게 내 성격이어서. 하지만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를 말하지 않은 것의 문제입니다. 경계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선입니다. 내가 편한 것과 불편한 것의 선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선입니다. 이 선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상대방은 내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압니다.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능력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도움을 잘 줍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가 항상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착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말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겁니다.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속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아는 것은 내 밖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속이 어떤지 상대방은 모릅니다. 텔레파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은 정말로 괜찮은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탁을 해도 괜찮구나.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 인식이 형성되면 다음번에도 비슷하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당연해집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선을 넘은 상태,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느낌에 진짜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쌓인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쌓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선을 넘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여전히 괜찮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집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일인데 그날은 그게 안 됩니다.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집안의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왔습니다. 한 번씩은 다들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 폭발했습니다. 가족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저래 하지만 그것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 터진 겁니다. 이 사이클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쌓이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작게, 제때, 솔직하게, 관계를 지키면서 나를 지키는 세 가지 말.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드릴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써보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말.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이 말의 힘이 어디 있는가?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에서 빈틈을 찾습니다. 아, 그럼 이건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짧은 말이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직장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동료가 또 부탁해 왔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말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불편하고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불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신중한 말입니다. 제대로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 훨씬 침착해집니다. 세 번째 말. 이번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이 가장 직접적인 거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항상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이유에 반론이 나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계속 부탁이 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대부분 이해합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난다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게 요청하던 사람이 조심하게 됩니다.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잃는 것인가요?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소중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미 모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모임에서 많은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는 제가 어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색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번엔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솔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예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더 무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한데
밖으로는 괜찮다고 하는 것, 그러다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금은 어렵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한 겁니다.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예의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나를 대우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덜 참고 조금만 더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볼게요. 손해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경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선이 여러 번 넘어가도 밖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손해보는 느낌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 내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한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선을 긋기 시작하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덜 참고 조금만 더 솔직해 보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존중받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얻은 인생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응원입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첫말 한마디를 용기 내어 말해보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